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자주 소개하죠. FN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인데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걸 분석했네요. 제목이요. 한국 대통령 취임에도 세계 각국 공식 반응 잠잠. 역대 사례와 비교한 이례성 및 주요 구별 분석 기사인데요. 일단 분석 기사에 앞서서 사진을 실었는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로 기싸움 노려보면서 트럼프의 여유가 좀 느껴지네요. 시진핑이 쏴보지만 약간 어떻게 하면 두고 보자 섭섭한 감정으로 쏴보는 거지만 트럼프는 여유있게 까불고 있어 이렇고 그런 것 같으네요. 이 사진은 잘 골랐네요. 일단 기사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란 소리는 그냥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에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이재명이 6월 4일 공식 취임했음에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공식 축하 메시지나 외교적 반응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취임과 외교 관례. 통상적으로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우방국 정상들이 신속하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왔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당선 수락 인사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처럼 취임 직후 정상 간 교류는 외교적 신뢰와 협력의 신호탄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취임의 이례성, 미국과의 정상통화 지연. 이재명의 경우 취임 사흘이 지난 6월 6일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취임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했고 5일에는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맞이하는 등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했지만 한미 정상 간 통화는 계속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시차와 일정,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속도가 늦은 편에 속한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신호탄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직은 너무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럽 각국도 신중. 왜? 유럽 주요국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공식 축하 메시지나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역시 당선 축하 메시지 외에 구체적인 외교 언급이나 정상 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대선 결과를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국가 통합, 사회 분열, 관세 문제, 북핵 위협 등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공식 외교적 반응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신속하게 축하와 협력 의사를 밝혀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반도 정세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신중한 관망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러시아의 반응과 중국의 반응 온도차. 북한도 이재명 취임에 대해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대선 결과와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내며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과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는 과거 일부 대통령 취임 때 북한이 신속하게 축전을 보냈던 것과는 대비된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취임 직후 곧바로 통화한 반면 이재명과의 공식 소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으며 한러 관계의 향방을 신중히 지켜보는 모양새다. 중국만 한중 관계 개선과 실용주의 외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전달했다. 배경과 전망.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전임 대통령 탄핵과 계엄 등 국내외적 혼란, 그리고 한미동맹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 미국이 세계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이 신중하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관망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또한 최근 국제정세의 복잡성,
미중 갈등 심화, 한반도 안보 상황 등도 정상 간 신속한 교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새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외교를 복원할지 주목된다. 자,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이재명 정부에서 핑계를 댄다는 게 뭐 시차가 어쩌고 이러면서 난 또 시차 핑계 대는 건 처음이다. 야, 쪽팔리지 않냐. 시차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시차가 어떻고 그다음에 인수위 없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조율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야, 보궐선거로 당선된 건 미안하지만 니네 정부 때 또 있었어. 니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거기도 보궐선거로 돼가지고 인수위 없이 저거 했어. 너네 때. 아니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그때는 시차 뭐 없었어? 지금만 시차가 있어? 그때도 탄핵돼서 보궐선거로 됐고 지금도 그랬어. 문재인만도 못하다는 거야. 왜 그렇겠어? 그동안에 이재명이 보여준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이념, 그의 철학을 미국이 다 간파하고 있고 유럽도 간파하고 있고 일본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한일 관계, 야 이거 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일본이 뭐 약소국이 돼서 한국에 무슨 빌빌 싸서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맞서는, 다시 말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진영에 맞서는 미국, 한국, 일본의 자유주의 진영의 전략적 동맹관계 때문에 그래. 그건 군사, 안보를 비롯한 경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촉각을 세우고 곤두세우는 거야. 우리만 못해가지고 우리한테 빌부터 살라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들 마라. 일본의 국력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요즘 좀 앞섰더라고. 근데 그건 엎치락뒤치락해요. 그건 1인당이고 국가의 국력으로 보면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상대가 되냐? 야 1인당 그러면 GDP나 GNI로 따지면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다고 중국한테 시진핑한테 리짜임은 빌빌빌빌 되잖아. 그럼 왜 그래? 국가의 힘이 있는 거야. 국가의 힘은 넘버1 미국 패권국이고 넘버2 중국.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형편없지. 중국은. 미국은 미안한 얘기지만 1인당 국민소득도 훨씬 높아. 국가 전체도 패권국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도.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은 별 볼 일 없지만 국가 전체의 힘이 있잖아. 3위가 일본이야. 3위가 국가 전체로 볼 때. 우리나라 한미주의야.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서도 중요한 거야. 한미일 관계 때문에 그래. 왜?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틀어지면 미국 주도하는 패권 그 세계 질서가 위험해지면 일본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 한국에 뭐 이재명한테 빌붙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 속에서 골대가리더라. 그래서 그런 건 일본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때 당한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더 촉각을 곤두세우지.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시차 같은 소리 하지 마. 야 문재인도 곧바로 통화했잖아. 문재인. 그땐 시차 없었냐?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차 없었어? 문재인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때 시차 없다가 갑자기 시차가 생겼어? 야 미치겠다 이것들은. 이야 윤 대통령은 당선 수락 인사 5시간 만에 바이든하고 통화했잖아. 여기서 분석 잘했잖아. 이거 시간대별로. 니네들이 좋아하는 문재인도 취임 당일날 트럼프하고 통화했어. 이걸 알아야지. 그러면 지금 왜 통화를 안 하겠냐? 부정선거로 됐는데 이거 부정선거 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좀 고민하고. 저거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 같은데 이화영이 1년 8개월 실형받았어. 대법원까지 확정됐어. 확정 7년 8개월. 종범이 주범인데 800만 달러 북한에 보낸 거. 자 그러면 이 미국이 대북 제재 여태까지 세계 질서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제재했는데 북한에 송금하거나 북한과 무슨 거래가 있는 나라들, 은행들, 기업들 제재했는데 그럼 이재명이가 이거 800만 불을 거래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가 한국이 이거 대통령으로 했는데 이거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제재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한국을 제재하면 이거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지? 지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악관에서는. 야 이거 통화를 잘못 받으면 서로 다 인사하고 어쩌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나중에 인정할 때 인정하더라도 일단 작전을 세워놓고 인정해야 되겠다. 섣불리 그냥 양국 간에 이례적으로 의례적으로 몇 시간 만에 통화하고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 상대는 이용을 하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팀은 사기치는데 선수라고 미국에서 다 파악했어. 전화 통화만 하면 트럼프가 인정했어. 까불지들 마라. 이러고 공갈 칠 사람들이니까 가만있어 봐. 야야야
야야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전화 안 할 수도 없고 전화 통화는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이거 800만 불 어떻게 된 거야, 부정선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럼 어떤 단서를 달고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거 짜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하되 뭔가 단서를 달아주든지 조건을 내걸든지, 아니면 한마디 워딩을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드라이하게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돈 낱말하듯이 그냥 그렇게 할 것인지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800만 달러 이화영이 7년 8개월 받았는데, 그리고 6월 18일 날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런 거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떤 식으로 전화를 받을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할 것인가, 어디로 뺄 것인가, 이게 지금 복잡하게 지금 백악관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한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심지어 문재인도 전화 받고 당선 축하합니다, 앞으로 한미동맹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굳건히 합시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고 투게더 같이 갑시다, 뭐 이러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잖아. 사법 리스크에, 대북 제재 800만 불 리스크에, 부정선거 리스크에, 왜 이런 나라가 됐냐고. 지금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기대하는 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죠. 미국에서 온 4명의 메가더 장군들 여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고서 나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고 보시죠.